이 문제 설정이 이겁니다. 인피니트 이징 모델. 인피니트 레인지라는 건 범위가 무한대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징 모델 얘기할 때 니어리스트 네이버만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쫙 1차원이면 스핀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들하고 상호작용만 고려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소위 니어리스트 네이버 네이버 다 쓰기 귀찮은 NEC라고 보통 네트워크 과학 업계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고려하는데 인피니트 레인지는 이거는 굉장히 반대 같죠. 정확히 뭔가 반대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인피니트 레인지란 건 뭐냐? 스핀이 하나 있고 옆에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멀리도 있고 아주 멀리 있습니다. 지금 인피니트 레인지 이징 모델이라는 건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ll to all coupled 또는 coupling. 그래서 말 그대로 all to all 모든 스핀이 다른 모든 스핀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 심지어 이것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스핀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저건데 얘네들끼리도 상호작용해야 되고요. 뭐 다 너무 어지러워서 다 그리기 힘들 정도로 전부 다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이 네트워크 과학 용어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5개의 스핀이 있다면 상호작용이 이렇게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5개 사이에 작용하는 게 이제 5, 4, 20 나누기 2 해가지고 총 10가지가 가능한데 그게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특징이 인피니트 레인지 이징 모델은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2차원으로 그리고 1차원으로 그리고 했는데 차원이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똑같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깝고 멀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다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민필드라는 게 나 제외하면 나머지가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모든 스핀끼리 다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나 하나의 스핀과 다른 스핀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요게 복잡한 이유가 내가 가까이 있는 것들하고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멀리 있던 거하고는 상호작용을 안 하게 되면 저 상호작용 하는 것과 안 하는 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게 상호작용 하나도 안 하면 제일 쉬운 겁니다. 파라마그넬. 외부 자기장에만 영향을 받는 거. 근데 의외로 이게 상호작용 안 하는 거 없이 전부 다 상호작용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게 요 인피니트 레인지 이징 모델이고 all to all coupled all to all coupled 이징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매한 거.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상호작용하고 어떤 거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어려워지고요. 전부 다 상호작용 한다고 하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안 와닿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느라 저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을 수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해밀토니안이 이 스핀에 대해서 앞에 건 당연히 외부 자기장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뒤에 게 좀 특이하죠. 일단 2분의 J0라고 하고요. 2는 어디서 나온 건지 또 저것도 궁금해할 텐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SISJ라고 쓰는데 저 이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징 모델은 이거였거든요. 서로 이웃한 것들하고만 상호작용하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서는 저 꺽쇠 기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저거는 진짜로 모든 i와 j에 대해서 진짜로 전부 다 저렇게 곱한 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infinite range 또는 all-to-all interaction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저게 문제를 어떻게 쉽게 만드냐? 그게 지금 요 소위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에서 되게 이거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A번에 첫 번째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저렇게 J0라고 썼을 때 물어보는 게 이거죠. 이 모델은 어떻게 해야 말이 되냐면 J0를 A 나누기 N이라고 이렇게 저 커플링 스트렝스가 스핀의 개수 1부터 n까지입니다. 스핀의 개수가 늘어날 때 저 J0의 크기가 반비례해서 감소해야지 말이 된다. 요거를 보이라는 건데 이거는 학부 통계물리 때도 잠깐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 소위 인텐시브 퀀티티냐 익스텐시브 퀀티티냐 그걸로 설명이 되기는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요게 어떤 에너지를 뜻하는 변수인데 에너지라는 양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에너지라는 양은 또는 뭐 평균 에너지라는 양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2배가 되면 에너지의 전체량은 2배가 되는 게 맞죠. 중간에 뭐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입자 개수에 비례해서 저렇게 증가해야 됩니다. 뭐 볼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PV는 NKBT 그런 거 좀 생각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라는 게 소위 extensive quantity 크기 성질이라고 불러요. 저거랑 반대되는 게 세기 성질이라고 해서 물질이 2배가 되더라도 압력이나 온도는 그대로 있죠. 그거는 이제 세기 성질, 인텐시브 퀀티티라고 부르고 이거는 크기 성질, 익스텐시브 퀀티티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나 에너지 같은 게 저기에 해당되고요. 요게 좋은 구분인데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불리는 히 캐퍼시티는 익스텐시브 퀀티티인데 그거 단위 질량당 또는 단위 부피당 그 열 용량에 해당되는 비열이라고 부르는 거, 스페시픽 힛은 또 인텐시브 퀀티티입니다. 온도나 압력처럼 2배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데 이거에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서 잘 보시면 만약에 스핀의 개수가 전체 스핀의 개수가 n에서 2배가 된다. 라고 하면은 요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항 자체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두 번째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요 항은 지금 보면은 이게 i도 1부터 n까지 j도 1부터 n까지라서 n이 2n이 되면은 지금 요 ij를 전부 더한 이거는 4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i의 인덱스도 2배가 되고 j 인덱스도 2배가 되고 곱해지면 4배가 돼요. 그래서 시스템 사이즈가 2배가 될 때 앞에 항은 2배가 되니까 에너지가 2배 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뒤에 거는 시스템이 2배가 됐는데 인터랙션 에너지가 갑자기 2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 전체 에너지, 해밀토니안이 전체 에너지를 익스텐시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익스텐시브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말하자면 뭐 슈퍼 익스텐시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거를 n분의 1에 비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2배가 되더라도 저게 2배가 되면 J0가 2분의 1배가 되면서 2분의 1 곱하기 4를 해서 다시 2배가 되도록 저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J를 변화시키면서 스탠다다이즈된 양으로 요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2분의 1은 뭐냐?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저게 원래는 요 양이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J, SI, FJ라는 게. 저게 잘 보면 저거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뭐 코딩 같은 거 할 때, 포문 할 때 IJ 돌릴 때 맨날 하는 게 그게 건데, 이거를 I와 J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양을 계산해라고 할 때, I와 J에 대해서 이게 대칭적인 게 아니라면 당연히 I도 0부터 코딩이니까 0부터 n-1까지 하고 J도 0부터 n-1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대칭이면 그거를 다 계산하는 게 낭비죠. 그때는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 가정인데 I가 있고 J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전부 계산하지 말고 요것만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2배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 지금 SI, SJ 곱이 정확히 그 형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냐, 요게 일단 요렇게 보통 쓰죠. I가 J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만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2배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 됐나요? 요 질문에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저게 은근히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IJ가 같은 것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왼쪽은.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여기다가 I랑 J가 같은 경우에 대한 썸도 있는 건데, 같은 경우에 대한 썸은 어차피 1부터 n까지 하고 SI를 제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 스핀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거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렇게 하고 저게 SI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제곱하니까 1이니까 이게 그냥 n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게 상수를 더한 거라서 나중에는 큰 영향을 저렇게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분의 1이 무슨 의미냐, 요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요게 정확히 이거에다가 요게 딱 맞췄죠. 근데 우리가 원래 이직 모델에서 원래 해밀토니안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계산했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다시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엄밀하게는 이직 모델에서 원래는 자기 자신과의 상호작용 같은 게 원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좀 대충 쓴 건데, 엄밀하게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I랑 J가 다른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셀프 에너지라는 게 사실 이중 모델에서 없기 때문에 원래는 저거 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이중 모델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이게 뒤에 그냥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은 안 주니까 놔두는 거긴 한데 저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곧 보시겠지만 이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뭐냐, 제곱한 거를 제곱이 아닌 걸로 바꿔주는데 대신에 적분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뭐가 더 이득이고 손해인지 좀 따져볼 수 있는데, 이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이 원래 제곱으로 된 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바꿔주는데 그 대신에 가우시안 적분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냐, 지금 여기서 요거는 계산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 파라마그네티즘에 해당되는 건. 이 이직 모델에서 해밀토니안 파티션 펑처 계산할 때 어렵게 만드는 게 요 곱해진 항인데, 이게 올-투-올 커넥션, 인피니트 레인지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저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전부 더한 거, 요거를 제곱하면은, 저거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한 번 더 써주죠. 이건데, 저 두 번째 거는 인덱스를 i로 쓰든 j로 쓰든 상관없으니까. 안 좋으시. 이 더미 인덱스니까 j라고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 더한 것들끼리 곱하는 거는 사실은 묶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런 형태로 쓴 걸 거꾸로 이거 제곱으로 쓰겠다는 게 사실 핵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요게 이제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데, 뭐를 증명하라고 하냐면 지수함수의 2n분의 a의 x제곱이라는 거를 요런 적분꼴로 쓸 수 있는 거를 보여라라는 거예요. dy의 지수함수의 2분의 nay 제곱에 플러스 axy. 물론 여기서 a의 리얼 파트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예. 저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기 어려운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기 쉬운 겁니다. 이건 대부분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가우시안 적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예, 뭐 계산하는 거야 뭐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예, 이거는 요런 꼴인데, 이게 저 적분을 먼저 해보면 요 적분을 할 때 저희 가우시안 꼴인데, 지금 x는 상수처럼 취급해도 되고 y에 대한 적분만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문제도 나오지만 이 컴플리트 스퀘어라는 게 이제 완전 제곱꼴을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저 y 제곱항과 y항이 있으니까 저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게 되면 요거를 마이너스 2n a의 y 그거를 일부러 요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2n에 플러스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나갔고, 이렇게 되면 n분의 2에다가 x에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n a가 나가고 y 마이너스 n분의 x라고 쓰고 제곱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해결이 될 테니까 뒤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튀어나오는 걸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제곱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na의 y에 여기다가 그다음에 2n분의 a의 x제곱 뭐 이렇게 되죠. 지금 저기서 y에 대한 적분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y의 n분의 x의 제곱에 dy 하고 그 다음에 저 x에 대한 건 지수함수 속에 들어가서 상수항으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2n분의 a의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유명한 가우시안 인테그랄 꼴이 되기 때문에 저게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우시안 인테그랄 할 때도 저게 원래 여러분이 익숙한 가우시안 인테그랄은 여기에 그냥 y 제곱만 있는 형태일 텐데 변수 치환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냥 u는 y 마이너스 n분의 x 하면 그냥 이게 어차피 적분 구간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해서 2분의 n에 au 제곱에 du가 그냥 됩니다. x를 그냥 상수로 계속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가우시안 적분의 꼴에 따라서 파이 나누기 저 앞에 붙은 저 na 나누기 2가 저렇게 나가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건 요거를 계산하는 게 밑에 있으니까 원래는 이걸 이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이걸 나눠주는 거죠. 분의 1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눠주게 되니까 지금 요 적분이 이거고 이게 나누는 거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남은 게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요. 뭐 가우시안 적분에서 아주 뭐 스탠다드한 꼴인데 조금 저 완전 제곱꼴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걸 보면은 이거 유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왼쪽을 굳이 뭐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냐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지금 볼 때 모든 면에서 오른쪽이 복잡해 보이는데 딱 하나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x제곱이 있는데 적어도 이건 굉장히 지저분해지긴 했고 적분꼴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x에 대한 건 1차씩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되죠. y라는 이상한 여기서는 auxiliary field라 부르는데 도움을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필드인데 auxiliary field가 도입되고 막 가우시안 적분해야 되고 막 난리가 나긴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제곱이 없어지고 1승만 남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계산하고 있었던 거에서 요게 모든 문제의 이제 원흉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런 단일한 스핀썸에 대한 단일한 스핀썸의 제곱으로 한 다음에 저 허바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에 넣어가지고 여기 SI에 대한 썸의 제곱항을 SI에 대한 그냥 리니어한 항으로 바꾼 다음에 이 적분은 어떻게든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리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수학적인 거였고 저 파티션 펑션은 결국에는 요 해밀토니안을 요거를 저거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생기는 그 볼츠만 팩터를 전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가능한 스핀 상태에 대해서 지수함수의 베타의 여기 나오는 것들 이거를 쭉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여기서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베타의 h에 이걸 전부 더하는 거 더하기 2분의 j0의 ij의 sisj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를 뭘로 바꾸냐 하면 저거를 si에 대한 요 sum 이거의 제곱으로 바꿀 건데 물론 요런 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거 잘 보시면 지금 이거는 항의 개수가 n제곱으로 늘어나거든요. 얘는 n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시스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무시할 만한 양이 됩니다. 이거 근데 조금 복잡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무조건 2분의 n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간에 디스오더 스테이트면은 n제곱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잠깐 이거는 무시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상수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대충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 라는 거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대각선 컨트리뷰션이 별로 없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잘 보시면 앞에 거는 지수함수가 그대로 이렇게 되고 뒤에 것도 지수함수로 쓸 수 있는데 이제는 저걸 어떻게 쓰냐 지수함수에 여기도 베타가 들어가겠죠. 베타 2배 이거에 요건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게 있으면 요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n분의 a라는 게 나오면 저게 되는데 2n분의 a가 나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j0를 n분의 j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제대로 정의된다고 했죠. 그러면 요게 이거 슬쩍 해주고 2n분의 베타 j가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그리고 요거 이거를 이제 x라고 바꿔주는 거죠. 저 서메이션을 x라고 바꿔주면 정확히 2n분의 ax 제곱꼴이 됩니다. 여기서 a가 요거에 해당되죠. 요게 이제 위에서 말한 a에 해당되고 이제 요게 x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거를 가져와서 써보면 이거는 뭐를 계산하고 있었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a가 안 나왔어. 요걸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럼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 공식에 따르면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dy에 2파이에 n 곱하기 a인데 a가 저거니까 n
베타 j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2배의 n 베타 j에다가 y제곱, y는 그냥 지금 적분하는 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xy입니다. 근데 y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x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분을 완전히 밖으로 다 빼버리고요. 적분을 완전히 밖으로 빼버리고, n 베타 j 이렇게 나오고, dy 나오고, 지금 이 항은 저 스핀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지수함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곱하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이제 요걸 해야 됩니다. 서메이션이 드디어 등장하고요. 그리고 잘 보면 이제 지수함수에 지금 처리가 아직 안 된 게 요항이랑 요항이거든요. 저거는 지수함수끼리 곱한 거니까 지수함수 속에서 다시 더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수함수에 베타에다가 h 더하기 jy에 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리니어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저게 지금 이거를 풀었었으면은 저게 결국에 이거를 하는데, 이게 어차피 저게 다 더하는 거죠. 스핀 1부터 스핀 n까지 전부 더하는 거죠. 이거는 다 쪼개지죠. 이렇게 다 쪼개집니다. 이게 이제 곱셈으로 다 쪼개져요. 이렇게 SN까지 다 쪼개지죠. 예. 그래서 요 서메이션이 이거 전에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저게 사실상 저 SI 하나에 대한 리니어만 남으면 사실상 파라바그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만 있을 때 그 이직 모델도 아니고 그 파라마그네 시스템이랑 같아져서 요게 결국에는 여기 따로따로 SI는 SI대로, S1대로, SJ는 S2는 S2대로 이렇게 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예전에 파라마그네티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따로따로 다 더한 다음에 다 곱해도 돼요. 그래서 저게 SI가 1, 2니까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요게 남고요. 저걸 S1에 대해서 하든 S2에 대해서 하든 똑같기 때문에 이거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티션 펑션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게 나오고 n 베타 j가 나오고 dy에 앞에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n 베타 j에 y제곱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건데 이거를 저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뭐 a라고 하니까 좀 그랬네. x의 n승을 지수함수 n승하고 여기 자연 로그의 x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저 x의 n승을 저렇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거를 지수함수의 n하고 로그의 2배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베타 h 더하기 jy 이렇게 쓰겠습니다. 괄호가 좀 많은데. 자, 그러고 나면 뭘 할 수 있냐? 지금 그러면 앞에 것도 지수함수고 뒤에 것도 지수함수니까 더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더해집니다. n 곱하기 로그의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 이거를 조금은 깔끔하게 묶어주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n 베타라고 쓰고요. 뒤에 거를 L이라는 하나의 함수로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L은 H의 함수기도 하고 J의 함수기도 하고 베타의 함수기도 하고 Y의 함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L은 뭐냐? 그럼 요 L이 여기서 L은 저 위에서 저거를 다 치환해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n 베타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저 베타를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로그에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예. 요게 C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렇게 됐는데 그래서 요게 파티션 펑션입니다. 그 인피니트 레인지 이중 모델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에요. 뭐 전혀 간단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이미 더 복잡해진 것 같죠? 저 뭐 물론 뭐 하이퍼볼릭 코사인 나오고 했으니까 뭔가 되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 y라는 이상한 변수도 남아있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게 요 익스프레션 지금 저 파티션 펑션이 언제 난 애널리틱하게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언제 상전이 일어나냐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거는 다들 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문제가 너무 이제 좀 많아가지고 놓치셨거나 이게 난 애널리틱하게 되려면 이게 난 애널리틱하게 되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지수 함수는 굉장히 애널리틱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거에서 뭐 무한대나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난 애널리틱하게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베타가 무한대로 가는 지수 함수 속에 들어간 저 아규먼트 자체가 무한대로 가거나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0도로 간다는 거죠. 절대 0도로 간다는 거고. 또는 저희가 사실 배웠던 부분이죠. 저기 지수함수 속에 들어있는 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저게 아무리 애널리틱한 함수라도 저게 아규먼트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싱글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돼야 된다. 말하자면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 같은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애널리틱해지니까 이때 상전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묻고 있는 거. 자, 요게 C번에 대한 답이었고, D번은 뭐냐? 자, 저거 계산해야 되는데, 저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거를 정확하게 계산 못 하는데, 다만, 저게 계산됐다고 가정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저희가 민필드에서 배우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위, 메서드 오브 스티피스트 디센트라는 방법이에요. 가장 경사가 급한 곳으로 내려온다 그 뜻인데 이거는 제가 이 문제 설명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 지수함수의 성질 자체가 지수함수라는 게 워낙 급격하게 디케이하는 함수이다 보니까 저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지수함수 중에서 어떤 게 도미넌트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 L이라고 불리는 요게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큰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저게 L이 큰 값을 가져버리면 요게 거의 0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L의 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L이 최소값이 되는 그런 Y에서의 적분만 도미넌트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스테피스트 디센트를 대충 설명할 때 적분을 하랬더니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차피 그 L을 최소로 만드는 Y 외의 값은 컨트리뷰트를 거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 요 Y에 대한 함수로서 L을 썼을 때 언제 이게 최소가 되냐 요거를 찾는 문제로 돌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걸 찾은 다음에는 그냥 델타 펑션처럼 그것만 딱 찍어내서 적분도 아니죠 사실은 그 델타 펑션 적분하듯이 그냥 그 값을 딱 찍어내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테피스트 디센트라 부르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 요 지점, 어떤 도미넌트한 어떤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지점만 이렇게 집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yi라는 값 또는 뭐 y0라는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 0이 된다면 저게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도미넌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적분 문제가 갑자기 미분 문제로 바뀌게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은 그냥 y에 대한 이차 함수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뭐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면 저 y가 이걸로 주어지니까 이 해보면 미분하는 거니까 2 없어지고 jy 마이너스 베타분의 1에 저 하이퍼볼릭 저런 것 때문에 귀찮은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 이거 2는 날아갑니다. 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어차피 로그 속에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요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저 로그니까 적분 요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하이퍼볼릭 탄젠트 될 거라는 거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딱 남은 게 저 베타 JY라는 함수가 Y로 미분되는 거니까 베타 J가 나와서 요거 없어지고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지점에서의 값이 Y0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J도 없어지네요. 예, J도 없어지고. 그러면 딱 남는 게 Y0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베타 H 더하기 JY0가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소위 셀프 컨시스턴시 이퀘이션이고 저거는 이제 찾는 방법이 그래프로 찾는 거 있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Y는 X 그래프 45도 라인 그린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베타 J의 이게 두 개 곱해진 저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교점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전형적으로 이 마그네틱 시스템한테 항상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런 지점에서 이 Y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Y가 지금까지 되게 정체불명의 그거였거든요. 이 적분 변수로 사용되는 아주 이상한 거였는데 이게 물리적 해석을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우리가 하치션 펑션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m이라는 거는 이게 요런 식인데 요거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이거 참 1인 저 n 베타 이런 건 이제 뭐 앞에서 사실 배웠던 것들인데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뭐 상수들 많고 한데 어차피 로그 취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델타 펑션처럼 이것만 튀어나오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 어떤 y0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사실상 요 지점에서의 저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이 파티션 펑션에 로그 취한 거는 어떤 뭐 h랑 상관없는 상수 더하기 뭐가 되냐면 요 y0라는 지점에서 이 값만 덜렁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델타 펑션처럼 그 값만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적분 밖으로 이제 벗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이게 적어도 이 h랑 관계에 있는 항은 뭐만 남냐 하면 요 항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 항은 지수함수 속에 로그 들어가 있으니까 뭐만 남냐 하면 요것만 남게 됩니다. 요 값만 남게 됩니다. 아마 앞에 n 같은 게 붙을 거예요. 예, 맞죠. n 같은 게 붙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앞에 n 붙으니까 n 붙은 게 맞습니다. 요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h랑 상관없는 항입니다. 여기는 h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남는 게 요게 n 베타분의 n 곱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저 안에 들어있는 저 h에 대해서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요게 남게 되고 베타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n 베타 다 없어지고 요게 남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y0였습니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y0라고 했던, 지금까지는 수학적 의미만 있었던 게 사실은 마그네티제이션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좀 신기합니다. 이게 되게 허바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되게 이상한 적분식으로 바꾸고 이 정체도 모르는 이상한 더미 베리어블에 대한 적분을 한 것 같은데, 요 정체도 모르는 더미 베리어블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딱 하나의 값에서 도미넌트한데 그 도미넌트한 y 값이 정확히 마그네티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y0의 의미를 찾았으니까 저 자리에 이제 m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m은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베타의 h 더하기 j의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셀프 컨시스턴시 이퀘이션이 이제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로 h가 0이면 그러면 이거는 m은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베타 jm이 되죠.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y는 x 그래프 이거 그린 다음에 얘가 베타가 온도가 낮으면은 베타가 큰 거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굉장히 좁게 이렇게 가요. 이게 t가 tc보다 작을 때 얘기, 또는 베타가 베타 c보다 큰 때 얘기. 이럴 때는 세 가지 값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잘 해보면 저 왼쪽이나 오른쪽이 더 스테이블 해가지고 요게 드디어 난제로 m이 가능한,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없이도 스판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가능한 영역이 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다는 건 저 베타가 되게 작다는 거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거는 t가 tc보다 큰 거, 또는 베타가 베타 c보다 작은 거에 해당되는 거고, 저거는 가능한 m 값이 0인 거밖에 없죠. 그래서 t가 tc보다 클 때는 자화가 없고 t가 tc보다 작을 때는 자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라마그네티즘 같은 데서랑 비슷하게 하는데, 다만 차이가 파라마그네티즘에서는 왼쪽에는 m만 있고 오른쪽에 h가 있었어요. 외부 자기장에 대한 반응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 왼쪽에도 m이 있고 오른쪽에도 m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로는 이제 뭐 크리티컬 포인트 찾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운 다음에 좀 더 와닿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t가 tc로 근접할 때 저 마그네티제이션이 어떤 파워 로고를 따르냐, 그리고 그 익스포넌트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거 뭐 스탠다드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m이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베타 jm인데, 뭐 이런 기호를 쓸 필요도 없겠죠. 이건데 저게 언제 저게 tc가 되냐, 그러니까 tc가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걸 안 했네요. tc가 뭔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저게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요 제로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저 교점이 3개인지 1개인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럼 정확히 저 경계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저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저 제로에
여기 m이 제로일 때 기울기가 1이 되는 곳이 정확히 크리티컬 포인트가 딱 됩니다. 그런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요게 테일러 시리즈 근사를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분의 베타 JM의 3승 요렇게 테일러 시리즈 전개가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의 m이 제로인 곳에서의 기울기가 정확히 이거예요. 그래서 베타 CJ가 1입니다. 저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그러면 요게 KBTC분의 J가 1이니까 TC는 크리티컬 포인트는 J 나누기 KB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 또는 뭐 베타 C는 J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T가 TC로 갈 때 비헤비어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 요게 T가 TC로 갈 때 요게 소위 컨티뉴어스 트랜지션을 하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작은 값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M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M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근사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베타 J의 M 더하기 3분의 빼기였죠. 빼기 3분의 베타 J의 3승에다가 M의 3승까지 이렇게 근사를 하겠습니다. 뒤에 5승도 있고 할 텐데 그거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저 크리티컬 포인트 근방에서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걸 갖고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J라는 거를 베타 C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죠, 사실. J가 저 베타의 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를 베타 C분의 베타의 M 더하기 3분의 1에 베타 C분의 베타의 3승 M 3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우리가 일단 온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베타를 다시 다 저 온도에 대한 걸로 바꿔주면 이거 그냥 역수로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T분의 TC가 됩니다. 이거 어차피 KBT 분의 1인데 그 분자 분모에서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고요. 더하기 3분의 1에 요게 T분의 TC의 3승으로 바뀝니다. 좌변이 M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게 그러면 M이 0 근처에 있지만 미세하게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를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M 다 없어지죠. 이거 제곱으로 바뀌고. 그럼 저게 뭐가 되냐? M 제곱 곱하기 저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3분의 1의 TC분의 T의 3승은 넘기면 1 마이너스 T분의 TC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잘 정리를 해주면 이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다 쓰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거는 T분의 T 마이너스 TC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게 아마 어,
t가 tc 근처로 가게 되면 근사를 어떻게 시킬 수 있냐면 저 t는 요거는 tc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 t 빼기 tc는 저 위에 분자에 있는 t까지 tc로 하면 0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분모에 있는 t는 tc로 바꿀 건데 분자는 그대로 둘 거고요. 또 하나, 요게 3승이기 때문에 요게 여기 있는 이것도 tc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니까 t-tc 제외하면 그냥 단독으로 있는 t는 전부 tc로 바꾸는 겁니다. 저 3승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는 게 저거 다 정리하면 다 정리되고 3분의 1의 m제곱은 tc분의 t-tc가 되고요. 이게 온도가 낮은 데로 가야 돼서 좀 지금 부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부호 바뀌었네요. 역시 이게 마이너스고요. 이게 마이너스라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위치가 딱 바뀌게 되죠. 요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tc-t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tc-t가 되고 그래서 대충 m이 뭐에 비례하냐면 tc 나누기 t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고 3분의 1 이런 거 뭐 다 제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tc-t의 베타승이라고 하는데 요 베타랑 이 베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말하자면 요게 2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저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2분의 1승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심지어 이게 뭐 끝까지 가서 이 m뿐만이 아니고 서세터빌리티까지 물어보는데 사실은 m 계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세터빌리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 m이 어떤 꼴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 갖고 계산이 됩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m이 요런 꼴이죠. 하이퍼볼릭 탄젠트에다가 베타에 h 플러스 jm 요거기 때문에 저거 정리를 잘 해주면 이건 계산을 하나하나 하진 않을 거고 베타 하이퍼볼릭 시컨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t가 tc로 갈 때 m이 0 근처로 간다고 생각하고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주고 뭐 등등 그런 걸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해주게 되면은 뭐를 계산할 수 있게 되냐 요 서세터빌리티도 t가 tc보다 클 때는 서세터빌리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t-tc분의 tc가 됩니다. 그리고 t가 tc보다 작을 때는 서세터빌리티가 2kb에 이때는 tc-t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둘 다 t-tc에 마이너스 1승으로 소위 다이버지합니다. 저게 서스타빌리티가 발산해요. 그래서 저런 것도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되게 됩니다. 감마라고 보통 쓰는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있어서 저렇게 됩니다. 요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제가 점점점으로 처리했는데 요게 사실은 요게 끝이 아니고 아마 여기서도 이게 편미분이긴 한데 여기 m이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 더하기 j-에다가 이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미분이 다시 나오는데 편미분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것조차도 약간 셀프 컨시스턴트 이퀘이션인데 그래도 이거는 요거를 이렇게 몰아서 풀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문제만 하다가 오늘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얘기할 가치는 있는 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이거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짓을 왜 하냐 싶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요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나타난 요 꼴이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분해야 되는데 미분하는 거 그거를 딱 처리를 했더니 굉장히 익숙한 파라마그네틱 시스템부터 익숙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윈필드 이퀘이션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그 공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윈필드한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이직 모델의 복잡성은 사실은 어떤 거 하고는 상호작용하고 어떤 거 하고는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는데 모두가 모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냥 나 제외하면 나머지가 그냥 한 가지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포멀리즘이 똑같이 나오게 되고 보통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곤 하는데 이 다시 엑서사이즈 의미는 뭐냐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런 수학적으로 요런 가우시안 적분을 거꾸로 이렇게 처리하는 소위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는 거고 요 y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수학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더미 인덱스처럼 쓴 것 같은데 저 스테피스트 디스턴트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y 값이 딱 찝혀서 나오는데 그 찝히는 y0라는 값이 하필 정확히 마그니티제이션이다. 그 사실상 요 적분이 대충 어떤 의미냐 하면 가능한 마그니티제이션에 대해서 전부 적분하는 그런 꼴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되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소위 그 파인만 패스 인테그럴이라는 게 있죠. 또는 뭐 고전적으로는 입자가 하나의 패스만 가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전부 다 가능하지만 그 중에 모든 가능한 패스 중에서 고전적으로는 상쇄 간섭이 전부 일어나서 어떤 것들은 실제로 고전적으로 관찰이 안 되고 어떤 거는 전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클래시컬 트라젝토리라는 게 모든 가능한 퀀텀 패스 중에서 정확히 보강 간섭만 일어나서 눈에 쫙 보이는 그게 진짜 입자가 움직인다고 말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게 소위 이 파이먼 패스 인테그럴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능한 마그네티제이션에서 전부 다 적분을 해서 나오는 꼴이지만 실제로 도미넌트한 거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마그네티제이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심오한 것들이긴 한데 이거는 허버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는 뭐 배워놓으면 나쁠 게 없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